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의 그날 밤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박 전 장관까지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나온 증언입니다. 계엄 직전 당시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김혜리 기자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추가로 공개된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 CCTV 영상입니다. 계엄 선포 3, 4분 전인 10시 19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담화문을 챙겨 브리핑룸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강 전 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본인이 기억하는 걸 추론이라 말하는 것도 위증이 될 수 있다며 강 전 실장에게 박 전 장관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강 전 실장은 국무회의를 하고 나면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서명할 것을 설득했다는 건 알려졌지만 법률가인 박 전 장관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챙겼다는 건 처음 공개된 내용입니다. 강 전 실장은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을 했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도 왜 이걸 자네가 가져왔나,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냐고 물으면서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에 서명은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에게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던 이 부장판사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을 상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었는지 등을 직접 물은 겁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국무회의를 여는데 일부 국무위원들만 연락해서 여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에 추가로 진행할 증인신문을 위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외부와 접촉하지 말 것을 직접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정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판부가 직접 나서서 특검을 향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특검은 뭐 하는 거냐? 공소장이 틀렸다. 한덕수의 혐의 더 무거운 걸로 바꿔라. 이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증거를 보니까 이 한덕수라는 사람 단순 방조범이 아니다. 이건 내란의 핵심 공범, 바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다. 이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법정 최고형이 사형까지 가능한 어마어마한 중범죄입니다. 계엄을 막으려 애썼다는 그 한덕수의 그 위선적인 가면이 어떻게 자신의 최측근들, 바로 그 입에서 나온 폭탄 증언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지, 그리고 법원이 도대체 왜 그에게 주범급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 건지 그 진실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한덕수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나는 계엄을 막으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로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본 최측근이죠. 김정환 전 수행실장의 증언이 이 주장을 그냥 정면으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김 전 실장이 계엄 선포 당일 밤에 한덕수가 윤석열에게 한 말을 아주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바로 요거를 갖추셔야 됩니다. 이 말이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이 말이 나온 직후에 윤석열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계엄을 막으려는 사람의 말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불법 계엄에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합법성의 탈을 어떻게든 씌워주려는 사실상 내란 설계 조언으로 들립니까? 재판부가 직접 물었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런 말 들었냐고요? 김 전 실장 대답 아주 명확했습니다.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의견 들어야 한다, 그것도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만류하는 느낌이요? 글쎄요. 그런 주관적인 느낌 따위가 듣지 못했다는 이 객관적 사실 증언 앞에서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결국 한덕수는 명백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요,
요건을 운운하면서 내란 실행의 길을 터준 셈입니다. 한덕수의 범행 가담은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범행 이후에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아주 치밀하게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역시 또 다른 최측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폭탄 증언으로 드러난 겁니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사흘 뒤인 12월 6일에 한덕수가 2024년 12월 3일 날짜가 찍힌 사후 조작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명을 받으러 간 강 전 실장한테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그 말까지 들어가면서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인 사후 조작에 가담한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정말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입니다. 강 전 실장 증언에 따르면 한덕수가 나중에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자기가 방금 서명한 그 조작된 비상계엄 선포문 그거 폐기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서명 부분만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방장관의 서명까지 포함될 수 있는 그 문서 전체를 없애라고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그 증거를 없애려 하는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한덕수가 범행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행 후 정황 증거의 셈입니다. 이처럼 최측근들의 증언이 마치 퍼즐처럼 서로를 보완하면서 한덕수의 추악한 행적을 입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전 수행실장의 증언은 그를 내란 실행의 조력자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증언은 그를 사후 조작과 증거인멸의 주도자로 명확히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재판부가 왜 그렇게 이례적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요구했는지 그림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한덕수가 그냥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엄 실행 현장에서 요건을 조언하고 사후에는 조작된 문서에 서명하고 심지어 그 증거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자가 이게 어떻게 단순 방조입니까? 이건 명백한 내란의 핵심 공범입니다. 지금 재판부가 6개월 내 재판 종결을 목표로 잡고 증인신문에 직접 개입하면서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건 뭐냐? 더 이상 한덕수의 그 거짓 변명과 시간 끌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그동안 단순 소극적 방조범이라는 가면 뒤에 교묘하게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측근들의 정말 용기 있는 증언과 재판부의 결단으로 이제 그 가면이 벗겨지고 내란의 핵심 공범, 즉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국가위기 상황에서 헌법 수호를 포기하고 그 불법적인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부여하려 했고 심지어 그 증거까지 인멸하려 한 자에게 반드시 걸맞는 역사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공소장을 변경해서 한덕수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는 합당한 죗값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덕수 재판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장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덕수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재판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엄청나게 큰데 내란 방조 수준에서 이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완전히 바꿔서 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데 현장에 다녀오신 분이 계시죠? 네. 우리 김대호 기자가 어떤 일이 오늘 벌어졌는지 일단 요약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내용을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한덕수 내란 방조 4차 공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한덕수 재판 CCTV가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 녀석들 봐라 나쁜 짓 한 거 맞네를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재판이 주로 이루어졌냐? 대통령의 수행실장 김정환 수행실장과 강희구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먼저 재판에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다가 이번에 특검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다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번에 한덕수 관련해서
이 사람은 주요 임무에 종사한 게 확실하다로 추가로 해서 확실하게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의 재판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마 스픽스 단독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윤석열이 그동안 몇 시에 출근을 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했어요. 실제 출근 시간은 언젠가. 그러한 부분부터 이번 재판은 한덕수 재판은 과연 유죄가 날지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내란 주요범들이 아무도 1심형이 선고가 안 났는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빨리 답을 여쭤야지. 바람만 야, 진짜 흥미진진한데. 정미진장님 네. 설명해 주세요. 윤석열 몇 시부터 몇 출근했어요? 시에 출근했습니까? 자, 12월 3일 개엄 당일 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좀 시간이 돼서 한번 돌이켜 보자면 그날 뭐가 있었냐면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과 양국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오전 11시에 평시와 같이 출근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오찬 점심시간이었거든요.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양국의 점심 약속은 제가 봤을 때 캔슬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11시가 이례적이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례적이지 않다. 그러면 이 수행실장은 대통령을 계속 모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예. 삼청동 안가회동 때도 계속 차에서 탑승하면서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 오전 11시 평소 때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걸 오늘 재판정에서 나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와 같이 11시에 야. 나와서 일을 했다. 11시에 딱 얘기하니까 스픽스 동접자가 3,000원 돌파했습니다. 우와. 박수. 잠깐만. 이 동접자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은 평소와 같이 11시에 출근했다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도 11시 출근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시 출근해가지고 그 사무실 와가지고 이름 뭐 저기 서류 좀 볼 거 아니에요. 뭐 보고서 온 것은 보고 그러는데 11시 반쯤에 밥 먹으러 나갑니다. 쫙 끌고 한 서너 명, 최소 서너 명, 많은 명 7, 8명. 근데 그게 보여요 이렇게. 자, 윤석열이 직위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부장검사 이상일 때부터죠. 부장검사가 실제로 검찰에 출근을 하는데 11시에 출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게 자기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퇴근 시간이 없는데 출근 시간이 있겠니?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얘기를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었거든요. 윤석열이 대검 그 과장을 할 때, 중수 과장을 할 때인데, 그것도 기자들 언제 출근하느냐 얘기할 때, 기자들 출근 시간이 어디냐, 퇴근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실제로 이제 대검 중수 이과장 이과장 할 때, 그때 그런 그 얘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했다. 예. 그런데 그때 그냥 웃고만 말았는데, 그 뒤에 이제 제가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 1부장 이런 거 하실 때, 그때 상황을 보면은, 11시쯤 출근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봐봐.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11시에 출근을 하면 솔직히 무슨 일을 합니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노닥거리다가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점심에 꼭 반주를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대통령실에 있을 때도 막걸리를 마시고 밖에 나가서도 반주를 곁들이는데, 그럼 봅시다. 대부분 이제 밥 먹으면 2시까지 먹는 거예요. 2시까지. 그럼 반주 먹으면 3시, 4시까지 일이 됩니까? 알딸딸한데? 그리고 바로 퇴근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 같은 높은 지위에 있으신 분은 9시나 8시 반에 출근해야 돼.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각 부서, 그 다음에 비서관들이 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해줘요. 지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이거는 이거, 저거는 저거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의 2, 3시까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전 내내 오후까지 마비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대통령은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장검사만 하더라도 그렇죠. 사실은 결재를 오전에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법무관으로 검찰에 있을 때도 오전에 결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보통 검찰은 메신저가 있어서 그 출근 여부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부장검사라고 하면 위에 차장검사님도 있고 검사장님도 있는데 그거를 가만히 놔뒀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야근을 하죠. 검찰청은 다 야근합니다. 근데 야근을 하는 거랑 별개로 9시에 출근은 공무원의 당연한 그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변했다는 거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술 먹고 뭐 사이카 가짜 사이카 이렇게 보내고 했다는 건 이제 알려져 있고 실제 출근 시간도 뭐 11시를 예사처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좀 많이 받지 않습니다. 하고도 남을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